특수한 시점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딱 요 시기였다라는 6억 5천, 6억 6천 점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중랑구도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2월 대비 거래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9억 5천은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8억 3천에 매수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요. 이틀에 한 번 꼴로 거래가 된 거죠.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통계상으로도 넉 달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통계상에서도 반등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하다 보니까 또 같이 곁들여져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데 매물은 쌓인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사람들이 우려하는 요소들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네요. 서울 아파트 넉 달 만에 반등, 매물은 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벗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반등은 했지만 매물은 늘었다.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 그런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럴 수도 있고요. 좀 비교적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 그러면은 정말 이러한지 그리고 그 어떤 상황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물 늘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물수를 지금 가져온 곳인데요. 자, 여러분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죠? 아실이라는 그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앱과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아실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매물수가 늘었다 줄었다라고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곳이 아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실에서의 데이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매물이 가격이 늘었는데 얘가 기준이 언제입니까? 21년 3월 1일부터 사실은 이 데이터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 데이터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전에 매물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3월은 어떤 시점이었냐? 이때부터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가 5천 건을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4천 건대였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을 보통 6천 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거래가 많지 않았던 특수한 시점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딱 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 매물의 양이 많고 적음을 체크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 하나 던지고 싶고요. 더 많았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또 매물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요. 2022년 하반기 가면서 굉장히 매물이 감소하고 급감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언제였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락했던 시기였어요. 아주 딱 일치합니다. 그랬다가 시장이 조금 반등하니까 매물이 같이 쭉 늘었어요. 그랬다 다시 또 줄어요. 언제? 올 하반기 9월, 10월 들어가면서 뭔가 대외적인 악재가 터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매물이 줄었다가 다시 또 지금 시장 분위기 따라 반등하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냐? 매물의 양의 적고 많음이 시장과 연동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매물이 줄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매도자분들의 심리가 깔려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래 매물이 그렇게 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가격이 계속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거래가 2월 대비해서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구가 2월달 대비해서 상대적인 거래량이 많은 곳이 바로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곳인데요. 여기 거래량이 지금 가장 상대적인 거래량이 많고요. 그 중에 지금 또 그 강북구 내에서도 가장 거래가 많은 아파트가 SK 북한산 시티입니다. 북한산 시티. 자, 그럼 이 아파트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33평이요. 33평이 거래가 5건이나 3월에 있었습니다. 33평 기준으로만 했을 때. 근데 가격 보니까 6억 중반, 6억 4,500, 3천, 6억 8천, 6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얘가 현재 매물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6억 3천대도 있었고 6억 8천대도 있는데 6억 4,500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매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가서 보겠습니다. SK 북한산.
미아동에 있는 한 3,800세대가 4,000세대 다 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이제 우이신설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비교적 그 어떤 주거의 환경들도 굉장히 쾌적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약간 구릉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 33평이 지금 어떻게 거래가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일단 가격 순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부터 보겠습니다. 6억 2천에 매물이 있어요. 그런데 1층입니다. 1층. 1층은 가격이 항상 저렴하고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6억 3천의 매물이 10층에 있습니다. 괜찮은 가격의 매물이 있는데 뭔가 지금 8곳이나 물건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좀 급한 매물이거나 아니면 내부가 수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이 가격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억 3천에 3층 매물도 있습니다. 6억 4천에도 1층 매물이 있어요. 4개 매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6억 5천, 6억 5천, 6억 5천, 6억 6천. 점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많은 매물들이 6억 7천을 넘어갑니다. 6억 8천, 6억 8천.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걸까요? 네, 6억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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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7억까지 가겠네요. 7억, 7억. 네, 7억 넘어갑니다. 7억 1천, 7억 2,500, 7억 3천, 5천. 네, 7억 5천에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6억 2천대 매물이 저층에 하나 있고요. 6억 4천까지 매물이 지금 4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하면 다 6억 중반대로 가격이 올랐고 오히려 지금 가장 많은 매물이 몰려 있는 건 7억에서 7억 2, 3천대. 그러니까 6억 여기 지금 평균가 6억 9천 돼 있는데 이 가격에 맞는 거죠. 6억 후반에서 7억입니다. 지금 앞에 3억 6억 3천대 이런 매물들은 이제는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호가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찍히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저 가격에 찍힌 걸 봤는데 6억 3천에 찍힌 걸 봤는데 내가 6억 3천에 똑같은 가격에 거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 도봉구도요. 지금 2월 대비해서 3월에 거래가 많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4위 정도, 3위인가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거래가 어느 단지에서 터졌나 봤더니 3월 한 달 동안만 도봉 한신에서 8건의 거래가 터졌어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도 한번 봅니다.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거래가 3월에 지금 거래가 좀 있는데요. 6억에도 거래가 있었고 5억 5,500, 5억 3,500, 5억 4,200 이렇게 직거래 제외하고요. 5억 한 중반선, 초중반선에서 거래가 있고 좀 로얄 물건 수리 잘 된 게 6억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5억 한 중반, 초중반에서 지금 거래됐던 30평 매물 과연 도봉한신이 어떤지 볼게요. 도봉한신. 도봉한신도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도봉산역에 바로 붙어 있는 좀 이제 조금 넘어가면 바로 의정부로 넘어가는 자리라서 좀 서울의 끝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2,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의 환경들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본평수가 30평이었죠. 30평. 가격 순으로 봅니다. 5억 2천에 1층 매물이 2,500 1층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3천에서 5억 7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로 탑층 매물이 있습니다. 탑층도 가격이 좀 연식이 이렇게 95년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좀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도 조금 저렴한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5억 3천에서 5억 7천. 그 다음에는 보니까 5억 4천에서 5억 5천에 1층 매물이 또 나왔어요. 5억 5천에 또 저층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5억 6,500에서 5억 7천, 5억 7천, 5억 7천. 이제는 5억 7천 밑으로는 나오지 않네요. 그죠? 지금 저렴한 매물이 아주 일부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5억 8천을 넘어가는 가격대에 쭉 매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6억도 넘어가서 6억을 훨씬 넘어가는 가격대에도 매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물은 쌓여있지만 다 상위의 매물들이 있는 겁니다. 저층 매물은 5억 미만, 5억 중반 미만 매물은 지금 몇 개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까 얼마에 거래된 걸 봤어요. 5억 3,500, 5억 5,500 이런 매물을 봤지만 지금은 5억 4,200 이런 매물이 저층 매물 일부 빼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호가가 총총총총 올라가서 이제 평균 가격이 거의 6억에 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6억대 거래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6억 2천, 3천으로 또 호가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도봉구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삼익세라믹. 여기도 지금 보면은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니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민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29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익세라믹이 5건이 3월에 거래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월에 지금 29평이 2건 거래가 있었어요. 4억 9,900, 5억 2천,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는 4억 5천에 이제 1층 매물이 있었는데 이거 의미가 없고요. 4억 9,900에 5억 2천 있었던 매물이 지금 어떤가? 삼익세라믹 보겠습니다. 쌍문동의 삼익세라믹 29평이었죠. 29평. 자, 일단 시작이 5억 7천으로 시작을 하네요. 5억 7천. 그리고 5억 9,500. 6억 5천. 6억, 요게 답니다, 매물이. 요게 매물이 많지도 않아요, 지금.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삼익세라믹 같은 경우는 방학동, 쌍문동 일대가 주거 여건이 꽤 좋아요. 쾌적한데 아파트 연식도 조금 오래됐고 여기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그런 교통 편의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30평 아파트를, 29평 아파트를 지금 6억 안 되는 가격에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몇 안 되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고 5억 7천, 5억 9천대 매물을 지나면 바로 6억으로 점프합니다. 지금 요 가격대 매물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4억 9,900 이분 어느 분이신지 참 잘 사셨고 아마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수리할 생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5억 2천 이 가격에 사신 분도 잘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가격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6억대로 점프한다는 거죠. 호가가 올라간다. 매물도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묵동으로 갑니다. 중랑구. 중랑구도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2월 대비 거래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중랑구가 거래가 많지 않았었는데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래가 많은 곳이 신내동인데 신내동의 4단지, 6단지가 지금 거래가 많고요. 묵동의 그 신내 4단지를 한번 보면 20평입니다. 20평. 거래가 된 가격대가 보니까 이제 요 20평의 거래가 3건이 거래가 있었는데 4억 3,500에서 4억 6,800, 6천, 4억 중반 전후로 거래가 지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내 4단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평이죠. 20평. 가격순으로 보면 4억 5천에 4억 중반대 딱 물건이 2층에 있습니다. 저층이죠. 저층에 있고 나면은 바로 5억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네, 5억 2천, 5억 3,500. 자, 이렇게 매물도 없어요. 매물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매물도 없으니 이제 내가 저 가격에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 6호선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요. 주거의 환경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다만 이제 좀 서울에서는 외곽지로 이제 좀 빠지는 어떤 자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착한 그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 6호선이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호 노선이 아니라는 것들 때문에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격이 이렇게 착한 매물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호가는 또 올라간다. 이제는 4억대 매물 없다. 6억으로 간다. 5억으로 간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가장 2월 대비 거래가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의왕시입니다. 의왕시가 시세 회복도 더뎠고요. 그리고 좀 거래도 좀 굉장히 좀 미진한 상황이었는데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인덕원 센트럴자이가 지금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습니다. 6건 거래가 나왔고요. 6건 거래가 나온 인덕 센트럴자이 시세가 지금 34평이 거래된 걸 보니까 4건이 지금 34평에서 나왔는데 8억 7천 8억 9천, 9억, 8억 3천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이 있네요. 8억 3천. 이렇게 지금 8억 3천에서 9억까지 거래가 있습니다. 내손 자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손 자이. 예전에 내손 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센트럴 이름이 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름들을 너무 많이 바꾸세요. 인덕원, 센트럴, 자이. 자, 평수 34평이었죠. 34평으로 한번 해서 추려서 보겠습니다. 가격순 보면 자,
8억 5천에 저축 매물이 있습니다. 8억 5천에. 아까 8억 3천 되게 잘 사셨다고 했는데 저축 매물이 8억 5천에 있고요. 또 저축 매물이 8억 5천에 두 개 있어요. 그거는 바로 9억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저축인데도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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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9억 2천 바로 넘어가네요. 9억 3천, 9억 5천. 9억 5천에 지금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9억 5천대. 9억 5천대 매물이 굉장히 많고 9억 5천은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9억 7천, 10억도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거래된 가격보다 호가가 다 뭐예요? 높아요. 지금 거래된 8억 3천에 매수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인덕원 일대가 많이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너무 시세가 많이 올랐었던 것들이 반영되면서 좀 놀란 마음에 거래들이 조금 이제 좀 저가에서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제 인동선도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인덕원에 이제 GTX 또 들어오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대거 포진 중이기 때문에 인덕원 일대 뭐 내손동이라든가 의왕부터 시작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안양도 그렇고 좋은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가가 지금 점프해서 이미 9억 중반까지 쭉 올라간 평균 가격이 구역인 9억 8천이라고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병점동도, 화성도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경기도권에서 거래량이 2월 대비 많은 곳 중에 하나가 화성입니다. 워낙 거래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거래가 어디에서 걸렸냐?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14건이나 걸렸습니다. 거의 지금 29일 기준으로 이게 지금 실거래가 확인된 거니까요. 이틀에 한 번 걸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병점역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시세를 먼저 보기 전에 이제 한번 거래된 가격대를 볼게요. 지금 33평에만 거래가 된 게 10건입니다. 10건.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고요. 보시면 6억 5천 에서부터 7억 5천까지 굉장히 다양한 왜냐하면 이게 평수 뭐 위치 따라 워낙 단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층수에 따라서 또 거래 가격대가 달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렴하게는 6억 5천대부터 좀 좋은 물건, 로얄 물건 같은 경우에 7억 5천대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병점역에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병점역 역세권이 그전에 그냥 병점역이었는데 이제 여기 GTX가 들어오게 됐어요. 신호선 연장이 지금 발표가 됐고 그리고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성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을 유치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단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점역은 제가 일찌감치 신호선 연장될 거라는 말씀을 일찌감치 드렸었고 그게 이제 이번에 확인되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3평 기준입니다. 가격 순으로 볼게요. 6억 6천에 2층 매물이 있습니다. 가격이 나쁘지 않지만 2층이에요. 저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6억 7천에 매물이 있습니다. 6억 9천에도 매물이 있어요. 저층에. 자, 저층이고 지금 6억대 매물이 가능한 게 저층 매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층수가 올라가면서 7억대로 바로 점프합니다. 매물도 없고요. 7억 2천부터 해서 쭉 7억 2천, 7억 2천, 7억 3천, 5천, 4천, 5천 이렇게 넘어갑니다. 매물이 많지만 저렴한 7억 초반에서부터 6억대 매물은 거의 정말 부족하고요. 아예 8억을 넘어가는 매물이 훨씬 많습니다. 10억까지 매물이 있습니다. 위치는 좋지만 주변에 아직 인프라 조금 더 이제 좀 되어야 되는 곳이긴 한데요. GTX가 노선이 깔리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여기도 보니까 지금 6억대 매물 잡으신 분들은 잘 사신 거다라는 겁니다. 저층 매물 말고는 이제는 6억대 매물이 없고요. 그리고 7억 2, 3천에서 7억 중반 평균 가격이 위로 쑥 올라간 상태예요.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가격이 많이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잘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받고 좀 많이 회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시세가 거의 고점으로 굉장히 근접하게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호재 따라서 사람들이 좋은 입지를 찾아서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구월동에 있는 아파트, 구월 힐스테이트. CTOCL은 지금 입주하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많은 거라서 요거는 입주장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1단지가 15건 거래가 됐어요. 3월 한 달 동안만. 지금 3월달 거래 집계된 것만 해서 15건인데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거래가 된 거죠. 이틀에 한 번 꼴로 확실히 거래가 된 거죠. 자, 얼마 평수가 거래가 많이 됐나? 여기는 지금 평형대가 다양한데 26평이 보니까 4건이 거래가 돼서 좀 거래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해서 제가 26평을 가져왔고요. 3월에만 지금 3억 8천, 3억 8천500, 3억 7천500 이렇게 해서 4건 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3억 후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26평 기준. 자, 그럼 9월 리스테이트 한번 가볼게요. 현재는 매물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자,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가격순으로 보면은 3억 8천에 있긴 있는데 1층입니다. 1층. 그리고 3억 9천. 7층 매물이 하나, 그래도 조금 저렴한 매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억. 탑층에 4억에 지금 매물이 있고 4억, 4억, 4억. 4억대 매물이 좀 많네요. 그죠? 4억 1천 넘어갑니다. 4억 4천, 4억 5천. 매물이 이게 다네요. 26평이. 그러니까 지금 저렴한 3억대 매물은 단 2건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4억을 위로 이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좋은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바로 인천 시천역이 있고 현재로도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역세권을 끼고 있는 2개나 끼고 있는 5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곳들 그리고 그 위로 지금 가성 레미안자의 위쪽으로 또 상인천 초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대거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앞으로 이제 기대할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저가부터 해서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었지만 이제는 4억대 이상으로 매물을 봐야 된다. 시세는 회복하는 중이다. 라는 걸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실거래된 것과 더불어서 매물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사람들이 호가를 안 낮출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3월 29일 오늘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727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확인한 건데요. 자, 이게 2023년 8월 29일자 동일날짜 기준으로 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아요. 이게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량이 2023년 8월보다 많을 거란 얘긴데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2024년 8월에는 얼마나 거래가 됐었느냐? 3,899건인가요? 서울 거래가 그렇게 잡혔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3,852건.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좀 다른데 서울시 자료는 3,899건이에요. 그래서 3,899건이면은 거의 4만 건을 육박하는 거래가 23년 8월에 나왔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거래가 3월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거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보다 더 많은 그래프가 여기 쫙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쫙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은 거래에 대한 흐름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거래가 급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8월보다 거래량이 많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2023년 8월의 거래량이 거의 만 건에 조금 몇 건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 그 3월에는 아마 경기도 거래량이 만 건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3월 달의 거래량이 작년 8월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얘기 여러 번 드렸던 얘기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급 완전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신축도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값은 오르는데 여기 더해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대출금리 또 내렸죠. 대출금리 내렸어요.
여기다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또 내려요? 이제 기준금리도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던 어떤 금리 문제는 점점 해결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공급은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전세값이라도 매가는 좀 천천히 올라도 전세값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전세값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모든 상황들은 가격이 올리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데 뭐만 지금 안 가고 있느냐? 이것만 안 가고 있었던 거죠. 심리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마주한 게 너무나 오랜만이고, 또 시장에서 계속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면 2008년도에 어떤 장을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라면 충격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2010년 이후에 투자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가격이 크게 빠졌던 어떤 상황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 바뀌어지고 있고, 어떤 시장의 악재가 거쳤다라는 어떤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심리가 이미 제가 볼 때는 전환이 됐다.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요즘도 가끔 보면은 제 이제 영상에다가 댓글들을 다시는 중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 안 좋은 멘트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요, 사실은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에요. 뭔가 아직 할 게 있는 거예요. 사지를 못했어. 내가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오르면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나는 앞으로 또 영영 집을 못 살 텐데 불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장에서요, 시장하고 싸우려고 해봤자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가서 안 좋은 글 막 달고 여기는 뭐가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깎아내리는 멘트를 쓴다고 해서 그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을 이기고 싶으시다면요. 시장을 이기고 싶다면 시장과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시장은 시장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어떤 그런 글을 쓴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을 내 편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내 편으로 어떻게 만들까?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읽고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에 빨리빨리 내가 적응하고 시장과 친해져야만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이 그냥 가는데 나는 계속 시장과 싸우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계속 얘기해봤자 시장은 우리에게 우리 편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기고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4천 건 올라간다고 해도요. 기존 예전의 시장의 어떤 평균 거래량 대비하면 아직은 거래량이 좀 미흡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빠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아직은 할인 구간에 있다. 아직은 빅세일은 아니지만 아직은 세일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를 좀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시장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내가 지금 뭘 선택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빠르게 전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다리 삼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꼭 이기시고 부동산을 내 편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